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오늘은 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침은 보통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뱉는 게 침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예,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매일 침을 만지고 있습니다. 침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예전에 어디 다치거나 그랬을 때 침 발라봤던 기억 있으십니까? 여기 다쳤다 그러면 이렇게 침 바르고요. 예. 그 침을 바르면 효과가 있습니까? 있대요. 침에 항균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무슨 락토페록시다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진짜로 침을 바르면 균이 좀 죽는답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것 중에서 아주 얼토당토하는 건 없는 거예요. 경험상에 다 나온 거니까 그걸 이제 연구로 밝혀낸 거죠. 자, 침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침샘에서 나옵니다. 침샘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침샘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위에 어금니 있는 쪽으로 뺨에서 침이 퐁퐁퐁퐁 나옵니다. 요게 위에 쪽에 침샘이에요. 그 다음번에는요, 요 아래턱의 여기 안쪽이요. 혀 밑에. 그쪽에서도 침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의 양쪽 옆에도 침샘이 있고요. 밑 앞에도 있답니다. 그럼 아래쪽에 침샘이 더 많은 거죠. 똑똑하죠. 왜요?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음식물이 쌓이는 아래쪽에서 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 턱 밑에도 침샘이 있어요. 혀 밑에도 침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뺨 옆에 침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침이 충분히 나와줘야 뭐가 되죠? 소화가 돼요. 또 다른 거는요. 침이 나와야 혓바닥이 돌아갑니다. 말이 돼요. 윤활 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입이 자꾸 마르면 어떻게 해요? 쩍쩍 붙어서 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침이 적어서 입이 말라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왜 소화가 안 되냐? 소화 효소도 문제지만 음식물이 비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섞어서 씹을 수도 없습니다. 발음도 잘 안 돼. 씹을 수도 없어.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침이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우리가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싱크대에다 물 콸콸 틀어놓고 밥공기 놔두면 어떻게 해요? 씻겨 내려가죠. 침이 적으면 씻겨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치나 잇몸 질환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침이 많아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침이 자꾸 마른대요.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자꾸 죽어요. 그 누가 먼저 죽냐? 제일 비실비실하고 바보 같은 애들이 먼저 죽는답니다. 비실비실하고 바보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세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 쌀알 같이 생겼다고 보면 쌀알 안에 세포들 기질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세포예요. 그런데 침샘 세포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물이 들었답니다. 그럼 얘는 껍데기만 있는 세포예요. 얘가 바보 같은 세포입니다. 소갈맹이 넣고 침만 들었어요.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침샘부터 망가진대요. 이 망가지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나쁜 세포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편들도 조금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죽어요? 좀 모질한 애들이요. 실질이 없는 애들. 침샘 같은 게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입이 자꾸 말라요. 또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 정기적으로 먹는 약들도 다른 세포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누가 먼저 영향을 받아요? 침샘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약을 꾸준하게 대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물론 모든 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건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경우,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침이 자꾸 마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자꾸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입이 거칠거칠하고 침이 없으니까 안 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 붙는다니까요. 충치가 더 생기고 잇몸 질환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훨씬 더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칫솔질에 훨씬 더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번엔요. 치간칫솔에 더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이 자꾸 빠질 거니까 불쏘치약에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 들어서 침샘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거의 초등학교 애들만큼 충치가 빠르게 진행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자꾸 망가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근데 침을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별로 없대요. 그 눈이 이렇게 자꾸 마르는 경우들 있죠. 렌즈 끼시는 분들. 그렇죠? 눈이 뻑뻑하게 마르면 어떻게 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눈이 뻑뻑하고
그때 뭘 합니까? 인공 눈물 같은 걸 좀 넣잖아요, 식염수를. 예. 똑같이 입이 자꾸 마르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시면 인공 타액이라는 걸 팝니다. 놀랍게도. 인공 타액을 좀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그 전에 치과 의사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내가 요즘 들어서 입이 자꾸 마르는 것 같고, 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침도 말라가지고 혀가 딱딱 붙는 것 같다. 그러면 치과에 가서 내 침샘의 기능은 정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치과 대학 병원에 가시면 구강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과대학병원의 구강내과에 가시면 내 침샘이 정상인가, 침의 양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좀 해준답니다. 침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되게 중요한 발음과 음식물 소화, 그 다음번에는요 씻겨 내려가는 효과, 이런 것들에 큰 역할을 한답니다. 다 나이가 들어서 침 마르는 거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침을 마르게 하면 안 되겠죠. 짜게 먹으면 마르겠죠. 이런 거 말고 치약이 입마름의 꽤 큰 원인이 된답니다. 가글이 입마름의 꽤 큰 원인이 된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약을 잘 골라 쓰셔야 되는데, 누가 입을 마르게 하느냐? 치약 안에 거품 내는 성분이 주로 입을 마르게 한답니다. 입이 쩍쩍 붓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그런 치약을 써오셨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이 치약 안에 거품 내는 성분을 우리가 보통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데, 이 계면활성 중에 특징적인 성분들이 더 입을 마르게 한답니다. 그게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성분이에요. 뭐 성분 이름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칫솔 지났는데 거품이 엄청 난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양치질 끝나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먹었는데, 오렌지를 먹었는데 귤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 쓴맛이 난다. 이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오렌지 먹어라 그랬는데 싫어 나 엄마가 이따 갔어. 맛이 이상해. 이거 전부 다 입 마르는 계면활성제 들어있는 치약을 썼던 겁니다. 마트에 제일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거품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부터 계면활성제 없는 치약으로 바꾸시면 입이 마르는 게 확연하게 줄어드세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지금 쓰고 있는 치약 열심히 닦고 귤 하나 까먹어보면 금방 알겠죠. 맛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리기 아까워요? 그러면 세면대 수도꼭지 청소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입에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런 치약은. 또 다른 거 하나는 가글이죠. 가글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 사람이 이걸 썼을 때 상쾌해지고 화한 느낌이 나야 가글을 쓰고 삽니다. 그래야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가글에 알코올이 들었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어야 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코올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서 입안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을 쓰시는 분들은 입이 계속 마릅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입에서 냄새 난다고 가글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입이 점점 더 마르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닦으셔서 입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혀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치간칫솔을 쓰시면 정말로 그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나오는 입냄새가 안 납니다.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침샘의 얘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요. 침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침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항균작용도 하죠. 소화작용도 하죠. 그 다음에 세정작용도 하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쉽게 만들어주죠. 침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입이 마르시는 분들, 구강내과에 한번 가볼까? 나는 인공타액을 한번 써볼까? 가글 쓰던 거 그만 써야겠다. 치약에 계면활성제 없는 거 골라봐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침,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환경 잘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침 뱉지 마시고 침 삼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